본선 16강전 첫째 날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중전 3판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자, 김은지 선수와 셰커 선수의 대국입니다. 초반부터 좀 심상치 않은 형태가 나왔어요. 네, 지금 우상기 형태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김은지 선수가 좀 마지막 지금 수가 여기 지금 젖혔거든요. 네. 이 수가 좀 많이 실수예요, 지금. 그런가요? 일단 이 수가 왜 실수인지 좀 설명해 드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흑의 생각은 젖혀서 밀면 막을 수는 없어요. 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 어딘가 두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흑의 생각인데 이 타이밍에 이렇게 머리가 나올 타이밍은 아닌데요, 지금. 제가 좀 더 당황스러운데요. 하필 설명하는. 잠시만요. 네. 네. 자, 지금 제가 좀 전에 변화를 보여드렸을 때 백의 상변 쪽도를 못 잡아요. 여길 지금 어차피 혹시 나중에 끊어가는 게 된다고 해도 어차피 살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형태는 급소가 남아 있어요. 자, 흑이 이러고 날일자를 뒀다고 봤을 때 시청자분들은 딱 이거를 비교해 보세요. 이 모양과 이 모양. 그러니까 지금 흑돌이 여기로 한 칸 띄어져 있는 게 나을지 이렇게 꽉 서로 돌이 이렇게 다 공배가 메워져 있는 게 나을지 그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형태는 지금 급소가 남아 있어서 흑이 좀 신경이 쓰여요. 어떻게 보면 이 상대돌을 2선으로 보내는 것 자체는 아주 좋은데 흑이 한 칸을 띄었어도 백이 2선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 무엇보다 흑의 다음 모양이 신경이 좀 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의 형태, 지금 여기 형태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지금 수가 진행이 됐잖아요. 원래 그 지금 프로그램을 다른 대국 보여드릴 때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이 대국 수순 조금 전 걸로 해서 제가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기에서 김은지 선수가 조금 더 세게 도는 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쪽 길이 좀 더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전은 좀 타협에 가까운 모양이 됐군요. 네. 지금 지나간 수순을 제가 다시 수순 돌리기로 해서 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김은지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백도를 귀를 지금 살려주는 수를 뒀는데 여기를 지금 패를 계속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네. 지나간 수순이긴 하지만 저희가 하필 그 광고를 잠깐 가는 사이에 이 수순이 진행이 됐기 네.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가장 중요했던 장면이 될 수 있었거든요. 네. 김은지 선수가 어쩌다 이렇게 조금 불리해지게 됐는지 이 수순을 다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몇 수 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자, 이 형태였어요. 자, 김은지 선수가 늘고 따내고 잇고 지금 막아서 패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여기서 셰커 선수가 자체 패값 넘어가자라는 곳으로 이 자리를 줬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은지 선수가 하나 이제 나가놓고 그 다음에 실전은 그냥 패를 하지 않고 이어서 이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이 젖힌 수로 그냥 한 칸 띄어서 뒀으면은 뭐 6대4 정도로 살짝 기분 나쁜 정도, 뭐 사실상 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 젖힌 수가 큰 실수였기는 했지만 흑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나간 것도 그렇고 나가고 나서도 사실 여기를 막아버릴 수가 있었어요.
백이 따내도 바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흑도 따내서 이 3으로 따내는 것 자체가 팩감이 됩니다. 네. 자, 백은 이 2점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띄워야 되고 흑이 패를 따내게 돼요. 자, 백은 자체 팩감이 없어요. 그래서 좌상기 쪽 잡으러 갑니다. 아까처럼 그 바꿔치기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바꿔치기가 일어나는데 흑은 물론 지금의 형태보다 하나 나가놓지 않고 단수 치는 게 조금 더 좋긴 했지만 뭐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고요. 흑 입장에서는 이 바꿔치기, 흑은 우상기를 깔끔하게 크게 잡고 백은 대신에 좌상기를 제압하고 지금의 바꿔치기의 길이 조금 더 좋았어요, 흑이. 하지만 이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윤수는 사실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조금 이렇게 유연한 행마를 뒀어야 되는데 이 형태로 진행을 했으면은 중앙 쪽 모양도 좋고 상변 쪽도 좀 더 다른 수순으로 노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이곳을 젖히고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진행한 수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젖혀서 쭉 여기가 조금 아쉬운 진행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우상기 쪽에서의 이 만만치 않고 어려웠던 전투에서 셰커 선수가 조금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네, 셰커 선수는 마지막으로 착수하고 자리를 비웠고요. 정말 언뜻 보기엔 백도 2선을 너무 많이 긴 게 아니냐 이런 형태로 보이지만 말씀해주신 이 흑의 급소 자리가 너무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최정 선수 대국을 중계를 하다 보면은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모양 감각에서 조금 아쉬운 선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이라면은 이제 이거는 좋지 않은 모양이니까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워낙 수익기가 세고 그 힘으로 잘 그걸 이겨낸 스타일이어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모양과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한 칸 뛰는 거, 한 칸 뛰는 수를 생각을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다가 이 선택을 했을 텐데 모양 감각에서 약간 좀 미스가 나왔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예상이 되는 것은 이 자리. 그게 아니라면은 뭐 우변 쪽. 근데 역시나 시청자분들도 비슷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중앙으로 2의 자리는 이 집으로 손해가 될 수가 있어서 안 둘 것 같고요. 1이나 3의 자리는 둘 다 좋은 위치, 가능한 수들입니다. 2의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안 둘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여기를 두면 백이 막아서 넘어가게 되는데 이곳에 돌이 막아져 있으면 젖혀서 있는 게 이게 100% 선수가 네.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젖혀두고서 좀 아쉬움이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자, 역시 많은 분들이 예상해주신 날일자를 선택했습니다. 셰커 선수도 지금 저희와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저 그래프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둬야 됩니다. 그냥 보통의 행마로는 좀 또 떨어질까요? 보통의 행마 가장 첫 번째로 한 칸 뛰는 행마. 그렇죠. 네. 예, 잘 모를 때는 중앙으로 한 칸 뛰는데 악수 없다. 네. 한 칸 뛰는 행마. 저도 당연히 제 컴퓨터에 이 수가 없지만 당연히 찍어봤어요. 순식간에 155, 흑 45 정도로 뭐 거의 5대5가 됩니다. 백 입장에서는 중앙 형태는 이 모양은 항상 백 입장에서 당장은 조금 악수일지 몰라도 1의 자리를 사석 삼아서
3, 5 위치 정도는 선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돌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여기 한 칸보다는 돌이 조금 더 세게 가는 게 이제 좋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백 입장에서 최고의 수순은 1, 3, 5도 생략한 채 먼저 둡니다. 그래서 흑이 좀 강력하게 지금 축이 유리해서 이런 데 붙여서 끊어서 싸우자고 하면 그때 둬요. 그때 둬서 흑이 뭐 전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네. 이런 식으로 우측까지 막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딱 봐도 형태가 백이 뭔가 활용을 잘해서 우변 쪽이 잘 막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백도 지금과 같은 수순으로 타이트하게 이제 정확합니다. 타이트하게 근데 안 뒀으면 했는데 정확하네요. 네. 하필 또 김은지 선수가 우상백을 공격하려다 보니까 우변에서 호구를 둘 수밖에 없었는데 네. 역시 그 자리를 짚어갔습니다. 우상 형태에서 약간 아쉬운 지금 진행이 되긴 했지만 아직 바둑판은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많이 남았습니다. 네. 워낙 바둑판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해설자인 저도 저 그래프가 없으면 뭔가 모양은 흑이 좀 이거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둘 수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이 남을 네. 뿐이지 뭐 누가 어느 정도 좋고는 사실 감은 안 오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 백이 이 자리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좀 달라지긴 하네요. 네, 흑이 여기서 우변을 좀 기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흑이 만약에 여기를 뭐 붙여서 싸우는 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밀거나 여기를 이제 한 칸 띄워야 되는데 뭐 두고 싶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기가 막히게 와. 또 3의 자리를 또 지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또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100점을 좀 공부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3의 자리를 이제 예측을 하신 분들은 딱 이런 형태에서 옆으로 딱 껴붙여서 차단하면 이렇게 딱 끊어서 결국 이곳과 이곳이 이제 맞복이다. 그래서 1로 붙여서 여기로 밀어서 이렇게 살 수는 있어도 이렇게 쭉 밀어서 두는 것보다는 옆으로 둬야 된다. 아주 이제 좋은 맥점인데 네. 물론 그냥 미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네, 여전히 백의 형태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붙이는 것도 탈락인가요? 지금은 사실 뭐 흑 입장에서 좋은 진행은 없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이제 이곳을 이제 붙여서 두는 것이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진행이 가장 괜찮은 진행이긴 합니다. 이 형태를 제가 아까 전에 이곳을 붙이고 이런 곳이 백의 이제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곳을 둘 때 꼭 여기로 두는 게 아니라 이 자리로 젖혀서 이으면 늘어서 두는 게 모양이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덜 당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을 지금 두고 여기를 붙여서 형태를 해설자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를 보여줬었는데 흑이 3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 자리로 두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진행은 일단 건너 붙였고요. 네. 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흑이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변을 양단수 쳐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곳을 젖히는 수를 당할 때 여기가 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정확하네요. 제커 선수가 이게
초반, 중반 판을 짜는 감각에서 약간 좀 이상 감각을 보일 때도 있기는 한데 돌과 돌이 부딪혔을 때 수익기는 정말 강점이 많습니다. 아까 우변 나를자를 씌웠을 때부터 이미 건너붙이는 수까지 다 생각하고 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바로 나왔죠. 네. 지금 장면에서 현실적으로 김은지 선수를 응원하면서 기대해야 되는 수순은 저는 이거일 것 같아요. 사실 이 장면에서 저야 뭐 컴퓨터를 항상 옆에 끼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두는 게 백이 좀 더 낫구나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봐버렸는데 네. 사실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고 여기에 단수 치면 흑이 이거를 지금 나가는 거는 우측이 잡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6, 8로 이 한 점을 잡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 저는 솔직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형태나 이 형태로 흑이 살게 되면 지금의 뭐 저 3.5에서 1.5로 확실히 좀 줄어듭니다. 두 집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흑이 중앙을 지킨 이후 셰커 선수가 젖히는 수와 찌르는 수 두 개를 놓고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장면에서 이 자리를 좀 선택해줘서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이 되는 장면입니다. 흑이 변으로 빠져나오는 자세가 더 좋다는 얘기겠네요. 네. 자, 건너붙이는 수까지 초반엔 셰커 선수의 손바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고 한 칸이 띄어져 있으면 그 상황에서 만약에 똑같이 진행이 됐어요. 그럼 여기 돌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흑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백도를 차단하려고 하는 수들을 연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다 둬서 결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흑이 중앙이 두터워지더라도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좀 좋은 수순을 보다 더 좋은 수순을 찾기도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만큼 셰커 선수가 상대의 약점을 잘 찔러가고 있고요. 자, 최정 선수와 딩아오 선수의 대국도 약간 딩아오 선수의 우세로 나오고요. 이 정도의 차이는 역시 크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정 선수와 딩아오 선수의 경기도 뭐 사실상 5대5 그리고 안정기 선수와 당이페이 선수의 경기도 사실상 5대5입니다. 확실히 좀 초반부터 시간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네. 아, 잡지 못하고 젖혔어요. 역시 잡는 것은 상대의 의도가 좀 뻔히 보였다고 느꼈나 봅니다. 네, 네. 모양상 이제 이게 나을 거다라고 본 거고요. 이렇게 뒀을 때 이제 진행이 될 만한 수순은 우측의 형태에서는 아마 백이 찌르고 여기를 단수를 칠 거예요. 이때 백이 흑이 못 나갑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네, 수순을 볼까요? 네, 여기서 김은지 선수는 나가면 안 되는데요. 이때 대책이 없는데요. 이때 이 모양이. 우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변을 받을 때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한 수가 좀
통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변을 지금 여기를 안 둘 수가 없거든요. 네. 무조건 둬야 되는 곳인데 단수가 선수예요. 뭐 단수를 지금 쳐놔도 되고 안 쳐놔도 되지만 그러고 이 자리 당했을 때 너무 곤란합니다. 이 젖혀진 백도를 흙이 끊을 수는 있지만 지금 끊는 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뭐 이으면서 단수가 되고 이러고 이런데 늘어버리면은 아예 대책이 없거든요 지금. 보통 이런 데에서는 옆으로 다시 되젖히는 수가 이제 모양이 좀 급소 같은 곳인데 백이 단수치고 끊는 건 안 돼요. 끊는 건 안 되는데 여기를 이어버리면은 흙이 이걸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게 네. 되면 전체가 난리가 전체가 다 잡혀요. 네. 그런데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당했는데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게 최선일까요? 이 모양이. 살리려 할수록 더 무거워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흙은 일단 무조건 버려야 돼요. 여기는 살리면 안 됩니다. 지금 흙 입장에서는 정말 뭐 두고 싶지는 않아도 가고 싶은 길은 아니어도 결과적으로는 이 형태로 마무리가 되고 우측이 두텁기 때문에 이곳이나 뭐 날일자 두고 그냥 다 집이다. 약간 우기면서 둬야 돼요. 지금 부분적으로는 형태가 너무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변 쪽 모양이 그래도 크기 때문에 바둑이 아예 해볼 데가 없다. 이렇게까지 느껴지진 않고요. 결과적으로 역시 좀 모양이 안 좋아지니까 그게 말을 합니다. 이런 그 젖히는 수는 셰커 선수도 물론 한 번에 찼지만 김은지 선수가 백이었어도 한 번에 생각할 만한 자리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우상기 쪽 전투에서 김은지 선수가 조금 이제 당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뭐 우변 그리고 하변 좀 남아있는 곳 많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바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셰커 선수도 한치의 오차가 없죠. 네. 셰커 선수도 참 신기해요. 여기를 젖히지 않고 단수를 쳐서, 그러니까 물론 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어서 두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거를 단수 쳐서 괜히 상대한테 반발을 유도를 했죠. 선택권을 줘서 반발은 처음엔 잘 뒀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바꿔치기를 하지 못했으며 그 이후 수순이 조금 안 좋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백이 이 부분에서 묘하게 비틀어간 게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흙은 살릴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살릴 수 없습니다. 네. 살릴 수가 없다는 건 여기 돌입니다. 여기 돌, 둘, 넷, 여섯, 8개는 지금 살릴래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둑이 당연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 초반 부분은 정말 아쉽네요.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요석이 잡혔습니다. 흙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믿을 만한 곳은 우변입니다. 우변하고 우하기. 바둑이 유리하다면 좀 안전한 방향으로 우측으로 두면서 우변 쪽 집을 지키자고 할 수 있겠지만 좀 우상기 형태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흙이 좀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모양 자체를 뭐 날일자나 입구자로 모양을 키우고 백돌이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심하게 공격을 좀 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김은지 선수는 제한 시간 2시간 중 1시간을 벌써 사용했고요. 16강전 첫째 날 경기 김은지 선수, 최정 선수 그리고 일반조를 통과한 안정기 선수가 동반 출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본선 16강전 첫째 날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은지 선수가 아쉽게 이 우상 쪽이 잡히면서 좀 초반 출발은 좋지 않고요. 근데 바로 또 좌변에서 아주 재밌는 형태가 나올 것 같네요. 지금 저는 이 김은지 선수가 우변과 우하기 쪽을 키우는 방향으로 두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좌변 쪽도 뭐 워낙 좋은 자리입니다. 좌변 쪽 베개 모양을 지우면서 흙의 모양을 키우기 위해서 좌측으로 가자. 제카 선수는 참 이런 곳을 어떻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빨리 두죠? 어떻게 저기를... 그러니까 지금 셰커 선수의 이야기는 이 자리 자체가 바로 충머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뭔가 전투가 되다 보면은 분명히 베개돌이 뭔가 선수가 되는 곳이 올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게 나가는 게 될 수 있다. 네. 좀 그 생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흙 입장에선 저축을 신경 쓰면서 좌변을 둘 수밖에 없으니 고려할 게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중전 세 판 중 이 일반조를 통과한 안정기 선수가 중국의 당이페이 선수와 대국 중인데요. 이 대국은 아주 팽팽하네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바둑에서 안정기 선수와 당이페이 선수의 대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초반에서 딱 중반 넘어갔는데 안정기 선수가 엄청나게 과감한 작전을 지금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바둑이 조금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안정기 선수와 당이페이 선수 대국 잠깐만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바둑 두 판으로 해서 잠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정기 선수와 당이페이 선수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안정기 선수가 굉장히 좀 과감한 선택을 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주 첫수부터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자, 이런 장면에서 백이 우변 쪽의 집을 어떻게 보면 지우려면 충분히 지울 수 있었던 장면인데 지금 보시면은 당이페이 선수의 좌하기 쪽 이 흙돌이 완벽하게 두 집이 나 있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안정기 선수가 흙한테 우변의 집을 내어주면서 중앙 쪽을 두텁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만 본다면 사실 이 수를 이제 젖혔을 때 백이 여기를 이었으면 조금 유리해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안정기 선수는 이미 이 우변 쪽을 흙한테 주고 이 작전 자체가 여기가 두터워지면 중앙이 백이 두터워지면 좌 쪽의 흙을 잡으러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를 막았습니다. 그러고 부분적으로 지분은 좀 손해지만 이곳까지 끊어버렸어요. 이수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이 자리 이제 끊고 늘어서 아니면 이 자리로 이제 선수가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길 둬서 거의 잡으러 가는 액션을 펼쳤어요. 근데 지금 저도 이 대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 보고 있진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의 참고들을 보면 하변 형태를 굉장히 만만치 않게 봐요. 이 대마 싸움 자체를. 그럴 듯한 잡으러 감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갖고 참고도들 몇 개 이렇게 보다 보면 하변에서 약간 패가 나는 형태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더라도 거의 정확히 5대5잖아요. 네. 안정기 선수의 지금 공격 당이페이 선수의 타겟인데 이 하변 쪽 흙 대마를 둘러싼 공방 아주 치열하게 만만치 않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안정기 선수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5년 만에 통합 예선이 부활하면서
이 선수들이 일반조를 통과한다는 게 뭐 물론 여자조도 만만치 않지만 정말 만만치 않아졌었거든요. 그런 그렇죠. 일반조에서 한국에선 강동윤 선수와 안정기 선수만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제가 안정기 선수가 속한 조는 안정기 선수가 그 방송을 안 봤어야 되지만 제가 사실 그 조를 소개하면서 한국에 올라갈 확률을 거의 가장 적게 봤던 조였어요. 뭐 판팅이 선수도 있고 뭐 미이팅 선수도 있고 뭐 리친청 선수도 있었나. 너무 그냥 강한 선수들이 너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제 그냥 중국 선수 중에 한 명이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그 조에서 예선 결승을 한국의 안정기 선수와 김세동 선수가 뒀어요. 네. 그 조에서 정말 귀중한 한 장의 그 본선행 티켓을 얻게 되었는데요. 강동윤 선수가 탈락은 했지만 강동윤 선수가 올라오는 과정도 못지 않았는데요. 장치룬 선수부터 한국의 김승구 선수, 장웨이지의 선수, 황인숭 선수, 자오천희 선수 등 세계대회 본선에서 만날 법한 선수들에게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지금 세커 선수는 자변 쪽 지금 이곳의 전투만 놓고 본다면 100이 붙이고 끊는 건 거의 말이 안 돼요. 좌측만 놓고 본다면 이런 데 늘어서 막더라도 젖혀서 전투가 펼쳐지면 백의 두터움보다 흑의 두터움이 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전투가 거의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도 백이 지금 이곳을 붙이고 끊는 수 같은 경우는 자변을 지금 뭐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늘면 단수. 그러고 여기 나가면 된다입니다. 단수만으로. 네. 워낙 이 축. 백이 나가는 순간 사실상 축이 안 되면 흑 석점을 버리면서 상변을 살아야 되는데 또 이곳 집도 집이지만 중앙에 백이 두터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은지 선수도 지금 백이 단수치고 밀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자변만 놓고 봐서는 흑이 아쉽지만 중앙 쪽에 돌이 와야 백이 이건 못 나간다. 그리고 중앙 쪽 발전 가능성에 관해서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이 우상기에서 확실히 잘 돼서 유리한 것은 맞지만 흑이 지금 우변, 중앙, 흑은 발전 가능성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중앙 같은 경우는 집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뭐 두세 집씩 느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뭐 5집, 6집 그냥 한 줄마다 그렇게 집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바둑이 좀 불리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이런 데 밀고 이런 식으로 따내서 우변 중앙 쪽 발전 가능성을 가져가면서 대국을 한다면 기회가 한 번 정도는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이 마지막에 는 수도 이 중앙 쪽을 확실히 좀 해두겠다는 뜻으로 느껴지고요. 보통이라면 백도 좌변으로 연결을 할 텐데요. 지금 확실한 확정가에서는 백한테 아주 많이 밀리고 있지만 흑은 몇 집이 날지 모르는 우변 중앙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는 사실 저희가 보는 저 그래프만큼 안 나쁘게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다고 보고 있을 리는 당연히 없지만 네. 뭐 아직은 김바둑이다 이렇게 보면서 대국을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 형세를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초반 좀 불리하게 시작은 했지만 아직 남은 곳은 많고요.
글쎄요.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본다면 괜찮은 자리긴 하지만 그냥 뭐 넘어가 준다면 무난합니다. 저는 혹시나 백이 이제 이곳으로 두거나 해서 백이 혹시 뭐 좀 선수를 뽑는 일이 나오지 않을까 그걸 좀 걱정했었는데 셰커 선수가 지금 바둑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어갔습니다. 이 바둑 충분히 기회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바둑이 예를 들어 그래프 차이가 많이 나도 좀 해볼 수가 있는 바둑이 있고 그래프 차이가 적게 나도 집 차이가 적게 나도 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바둑이 있는데 이 대국 같은 경우는 전자예요. 지금 뭐 그래프만 보면은 마치 백이 무조건 이긴 것처럼 나오지만 결국 백은 흑의 이 꽤 큰 발전 가능성을 그래도 계산하에 잘 깎으면서 둬야 됩니다. 흑은 그래도 우변이나 중앙에 기댈 곳이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고요. 네. 자, 이 장면에서 흑도 어느 곳을 좀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뭐 우하기가 비어 있어서 우하 쪽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 오랜만에 시청자분들이 어디를 좀 예측하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이게 막상 하다 보면 재밌는데 지금 식사하러 가신 것 같아요. 많이 참여를 안 하시고 계셔서 일단 이런 곳을 지금 1로 두는 것과 2로 두는 것 3은 사실 둘 리는 없고요. 1과 2를 좀 보고 계신데 지금 아까보다 좀 참여자분들이 좀 없으셔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흑이 이제 둘만한 수는 지금 딱 정확하게 예측하시는 곳들이 사실 좋습니다. 중앙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흑이 이런 형태로 조금이라도 밀고 있는 게 공간이 넓어져서 좋은 위치예요. 물론 다음에 뭐 씌우는 것도 너무 좋고요. 네, 그렇죠. 물론 뚫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글쎄요. 지금 김은지 선수는 이 한 점을 잡는 수에 대해 값어치를 높게 봤다기보다는 나가는 게 남아있잖아요. 신경이 좀 쓰였나 봐요. 그래서 흑이 여기를 안 두면 단순히 입구자 정도를 둬서 석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를 둘까 봐 여기 두고 중앙 지키면 이어서 두면 모양이 워낙 좋아지고 여기 두고 단수 치면은 나가는 거를 이제 노릴까 봐 지금 이 수를 지금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밀어서 또 한 점을 깔끔하게 해소하는 방법도 그래서 괜찮았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나쁘지 않은 위치긴 하지만 돌이 이곳에 투자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두 번을 밀어놓고 그 다음에 좀 중앙을 막아갈 수 있는 형태가 좀 더 흑의 발전 가능성이 좋았는데요. 이제 남은 귀 하나를 백이 차지합니다. 지금 셰커 선수는 우하기를 이렇게 이런 거 단수 하나 치고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우변부터 중앙에 집이 되더라도 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확정가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판단입니다. 김은지 선수가 젖혔다라는 건 김은지 선수 우하기 실리만은 지켜내겠다. 백이 젖히면 막아서 하변 쪽은 백 모양이 좀 좋아지겠지만 그리고 흑의 발전 가능성이 없어지겠지만 우하기 실리 백이 열집 나는 것보다는 그 열집 없애고 내가 열집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흑 입장에서 우상이 잡혔기 때문에 한 집 한 집이 너무 소중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최정 선수와 딩하오 선수의 대국은 그야말로 무난 그 자체네요. 굉장히 서로 안전하게 두고 있으며
엄청 미세한 끝내기 승부 바둑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서로의 힘을 좀 의식하면서 두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실제로 이 최정 선수가 삼성화재배 결승에 오르기까지 이 상대 선수들이 최정 선수를 좀 의식하는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네. 워낙 강점이 뚜렷한 기사이다 보니까 이번 16강전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도 느껴집니다. 최정 선수와 딩하오 선수의 바둑도 좀 보여드릴까요? 형태를. 자, 현재는 미세한 형세인데요. 초반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간 또 몇 수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 대국 같은 경우는 사실 수순을 뭐 뒤로 돌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뭐 자세히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서로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형태를 보시면 자, 흑돌, 우상귀, 우변, 우화부터 하변, 유일하게 좌변 쪽 돌이 완벽하게 못 살아있지만 중앙으로 힘있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백돌, 우변 사실상 살아있고, 우악이 100% 살아있고, 좌악이 100%는 아니지만 오히려 흑보다 강하다고 느껴지고요. 백도 뭐 약점이나 곤마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서로 어느 정도 적당히 자신의 집을 가진 상황에서 서로 나의 돌도 상대 돌도 엷은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후반으로 들어가는 바둑이기 때문에 이런 대국은 서로 끝까지 미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최정 선수가 딩하오 선수 물론 후반에 강하긴 하지만 최정 선수도 이 32강에서 구자오 선수에게 끝내기에서 역전을 했거든요. 네. 최정 선수도 이 미세한 바둑에서 끝에 그 이겨내는 길을 잘 찾아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정 선수의 좀 후반을 믿고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 고수들의 대국은 끝내기에서 좀 차이가 좀 나는 것처럼도 느껴지는데 최정 선수가 특히 여자 리그에서 이 끝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감동을 받은 적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네. 정말 후반전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미세한 승부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은지 선수의 방향은 일단 베개에 늘어날지 모르는 하변을 견제하면서 흑의 좌중앙 쪽 모양을 조금 키워가는 수를 뒀습니다. 백은 좀 바둑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데를 굉장히 무난하게 둘 거예요. 백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하기에 들어간 선택 자체가 우변을 어느 정도 흑한테 줘도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둔 거기 때문에 지금 형태에서 굳이 우변을 뭐 한 줄이라도 더 들어가려는 수법을 연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칸을 띄워서 만약에 지킨다면 그냥 돌이 자연스럽게 이 중앙 언저리만 견제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둘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좀 더 확실하게 선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유명한 형태죠. 이 젖혔을 때 흑이 받지 않으면 곤란해집니다. 네, 이거를 지금 나가고 안 받게 되면 손을 빼게 되면 나가고 여기로 막으면 막혀서 이 두 점이 잡힙니다. 귀 쪽으로 막아도 나갔을 때 이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백수가 늘어나서 결국 흑이 잡힙니다. 흑은 지금 우변이 어느 정도 지금 좀 눌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 약점을 지키면 흑 입장에서는 여기나 뭐 이런 데 갖다 붙여갖고 쭉 이렇게 막아갈 수만 있다면 그쵸. 좋겠네요. 이렇게 중앙을 막아가야 좀 이야기가 됩니다. 와. 자, 한 칸도 아래쪽의 약점을 좀 먼저 지키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아예 없진 않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셰커 선수의 판단은 일단 흑이 우변 쪽을 한번 받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받아야 되냐?
안 받아도 흙이 뭐 잡히는 건 아니지만 백이 이한점을 늘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모양이 이거 뭐 나가봤자 단수로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흙 모양이 더 줄어들면서 백돌이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흙이 따낼 때 이 자리를 딱 이어 놓으면 단수까지가 지금 선수이기 때문에 흙이 이걸 끊어봤자 칩이 하나도 안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둘 수도 있고 여길 지킬 수도 있는데 셰커 선수는 어차피 이거를 끊어봤자 우변 쪽 칩이 안 나기 때문에 차라리 중앙 쪽을 두어 놓는 게 낫다라고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괴로운 네, 바둑이네요. 흙이 지금 바둑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수. 물론 여기에 충머리가 너무 신경 쓰여서 둔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불리한 흙 입장에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놓친 수다. 그러니까 여기를 밀고 따냈으면 그래도 좀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는데 약간 너무 정수같이 두고 백이 우아하게 좀 깔끔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중앙오고 백 입장에서 이 걱정 없이 다음 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흙의 마지막 보루가 중앙인데 이런 백돌들이 놓이고 나니까 참 짓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백집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백이 여기가 16집, 18, 20, 25이 좀 두텁고 35이 두텁고 여기까지 이제 40집, 40네, 50, 백집이 60집이 조금 안 돼요. 쉬운 후반, 덩까지 65 정도는 충분히 그냥 무난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흙은 여기가 한 15집, 우변 10집 두터워요. 우변을 30집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좌상기 10집 볼 수 없고요. 그러면은 합쳐서 3개 합쳐서 지금 35집, 40집. 그러면은 결국 이 중앙에서 중앙이나 우변 합쳐서 흙만 거의 30집 늘어나야 되거든요. 백돌이 어딘가 엷은 구석이 있으면 그 백을 압박하면서 늘어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지금 여기 돌부터 여기 돌까지 이 넓은 공간을 흙이 막아내면서 30집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는 너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하다간 우상 전투가 끝나고 그냥 이대로 끝나는 바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상기 쪽 전투에서 김은지 선수가 아쉬운 판단 한 번, 그리고 중앙 쪽에서 이제 모양 잡는 거에서 실수 한 번. 그거 딱 한 2차례 아쉬운 상황 나오고 우상기 모양이 정리된 이후에 지금 판이 급격하게 너무 빠르게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거 하지도 않죠. 가만히 있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또 스타일 자체가 뭐 끝내기가 약한 건 아니지만 원래 김은지 선수가 강한 부분이 수익기잖아요. 상대의 돌을 뭐 공격하고 돌과 돌이 부딪혔을 때 그때 정말 잘 두는 선수인데 너무 지금 무난하게 어떻게 보면 힘을 쓰기가 어렵게 바둑이 짜이게 됐어요. 백돌에 약한 돌이 아예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바둑이 불리할 때는 상대의 조금 약한 돌을 어떻게 보면 노리면서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어요.
흑은 갈 길이 바쁩니다. 이 하변을 조금이라도 키우면서 이 백에 대한 약간의 압박도 볼 테고요. 중앙도 받고 싶고요. 그렇죠. 백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앙 같은 경우는 이런 데는 뭐 100% 선수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은 흑이 아주 크게 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 약점을 좀 세련되게 두는 거는 사실 이수이긴 하지만 이렇게만 딱 지켜버리더라도 흑만 뭐 30줄 늘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뭐 키워가도 이렇게 중앙 밀어가면은 30집 자체도 어려운데 100집도 아예 안 나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바둑이라는 게 두다 보면은 그래도 몇 집씩 늘거든요. 자,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단계. 김은지 선수는 좀 불리한 바둑이 됐고요. 최정 선수와 딩하오 선수의 대국은 좀 좋은 소식인데요. 미세한 상황이긴 하지만 최정 선수가 뭐 지금까지 너무 잘 싸우고 있고 저희가 이제 좀 그 대국으로 상황을 봐서 좀 넘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대국 같은 경우는 중앙의 경계선에서 몇 수만 좀 진행되면은 그러니까 그 몇 수 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수 안에 셰커 선수가 실수 안 나오면은 거의 둘 데가 없을 것 같은 바둑이에요. 자, 셰커 선수도 뭐 시간이 워낙 여유 있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앙을 어떤 선으로 정리할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는 당장 충머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흑집만 많이 나지 않으면 되고 여기 돌이 있다라는 건 다음번에 뭐 이런 곳이나 여기 이제 이쪽 원저리가 이제 백이 충머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굳이 가깝게 둘 필요 없다. 이게 지금 셰커 선수의 판단입니다. 정말 뭐 100집은 둘째 치고 중앙에서 30집을 만드는다는 게 어려워 보이네요. 네. 최정 선수 바둑을 좀 봤더니 계속 5대5에서 지금 최정 선수 그래프 보면은 워낙 미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정 선수가 좀 유리하다고 나오잖아요. 딩하오 선수가 둔 마지막 수가 최정 선수의 좀 힘을 약간 의식하는 듯한 굉장히 안정적인 곳을 뒀어요. 집으로 큰 자리가 있는데 집으로 큰 자리를 두지 않고 자신의 돌을 지키는 자리를 두자. 이제 이거는 그러면 최정 선수의 집이 좀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김은지 선수와 셰커 선수의 바둑은 좀 많이 어려운 상황. 최정 선수와 딩하오 선수의 대국은 좀 할만하고요. 안정기 선수와 당이페이 선수의 대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앙 집을 이제 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장고가 이어지고 있을 테니까요. 뭐 안정기 선수의 대국은 한 몇 대 몇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안정기 선수의 대국은 사실 조금 전까지 그 대마가 이제 좀 걸려 있어서 네. 거의 5대5였는데 이문지는 기준에서는 이게 공격이 조금 아쉽게 공격이 들어갔다. 당이페이 선수의 돌이 좀 타개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봐서 한 두세 수 전에는 거의 5대5였는데 지금은 7대3까지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 당이페이 선수가 조금 우세를 잡았다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당이페이 선수의 돌이 타개가 잘 됐을 때 이야기인데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워낙 타겟가 세다 보니까 이거 아마 타겟가 어느 정도 선에서 될 거야. 당이페이 선수의 돌이 타겟가 될 것이며 당이페이 선수가 유리하다 나오지만 글쎄요. 4월 아직 확실히 모르겠거든요. 아직은 뭐 어려운 바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김은지 선수와 셰커 선수의 대국은 뭐 셰커 선수가 큰 좀 실수, 착각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이 바둑은 솔직히 좀 역전하기가 너무 좀 어려워진 바둑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네. 김은지 선수가 우상기에 실패를 한 다음에도 뭔가 좀 우변과 중앙 쪽을 키워가는 쪽으로 이 돌들이 좀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우변도 줄어들어 있고 중앙을 백이 이렇게 너무 쉽게 오게 돼서는 네. 역전하기가 좀 어려운 바둑으로 보입니다. 백이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져 있다 보니까 우변 모양도 변변치 않게 됐고요. 네. 네, 김은지 선수 32강에서 정말 좋은 내용으로 시에라오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16강에 올랐는데요. 셰커 선수에게는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16강 첫째 날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중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 3명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선 16강전 첫째 날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국 시작한 지 2시간이 됐네요. 자, 김은지 선수는 좀 불리한 바둑이고요. 최정 선수와 딩하오 선수의 대국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함께 따라가 보시죠. 지금 뭐 이 대국 아주 미세한 끝내기 승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조금이라도 최정 구단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지금 딩하오 선수가 둔 마지막 착점이 여기입니다. 자, 지금 이 전체적으로 바둑을 보시면 귀, 바둑을 둘 때 이제 귀, 변, 중앙순으로 보통 두잖아요. 네. 귀는 뭐 옛날에 저게 다 결정이 됐고 변도 거의 다 결정이 됐지만 여기가 조금 서로 흑이 둘 수도 있고 백이 둘 수도 있고 좀 남아있는 공간이거든요. 백이 이수로 상변 쪽을 두고 우변 쪽 크게 약간 노림을 버티는 쪽으로 갔었으면 이제 5대5였는데 딩하오 선수가 약간 좀 이 부분이 살짝 이제 걱정이 되니까 완벽하게 지키면서 물론 백도 노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이 패를 백이 이겨내게 되면은 단수 막으면 또 따내요. 따내면서 단수. 의미가 있는 끝내기인데요. 그렇죠. 여기 젖히면 막았다가는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네. 딩하오 선수 그냥 단순히 돌을 지키는 수를 둔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노림이 있긴 하지만 인공지능 기준에는 사실 실수라고 나오긴 합니다. 근데 딩하오 선수의 저 수는 그 먹여치는 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 저 자리를 뒀는지. 하지만 이 자리를 두고 나니까 흑의 승률이 약간 올랐는데요. 딩하오 선수 이 정기대회 우승자입니다. 이 시에라오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딩하오 선수도 뭐 세계대회 우승자이기도 하고 이 중국 랭킹 1위까지 올라갔던 선수이기도 하고 뭐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이죠. 좀 어떤 강점이 있는 기사일까요? 딩하오 선수 일단 뭐 수익기가 워낙 강하죠. 그리고 잘 무너지지 않고요. 강점보다 차라리 뭐 어느 부분이 약점인지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워낙 네. 이 최상위권 선수들은
뭐 전천후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이제 최정 선수도 지금 뭐 이 먹여치는 패가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를 후수로 받아주고 싶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백도 물론 이걸 계속 노리면서 두긴 하겠지만 이걸 흑이 이겨버리는 날에는 갑자기 완벽했던 다 살아있었던 이 우변의 백돌이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흑도 일단 당장은 백이 저기는 뭐 못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두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좀 둘만한 고수로는 일단 집으로 본다면 방향으로 봤을 때 상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호구되는 자리도 워낙 두텁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늘거나 아니면 끼워서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만히 늘어도 되지만 사실 이 C의 자리로 둬도 B로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둬서 중앙 쪽을 좀 두텁게 만들어 놓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 자리나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상변 쪽의 흑집을 조금 늘려보고 싶은 상황이긴 네. 합니다. 그리고 이 좌상이 눈목자로 지켜져 있기 때문에 그 후속 수단도 계속 좀 엿볼 수 있고요. 네. 자, 최정 선수는 2022년도 삼성화재배 준우승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당시 올라가는 과정도 굉장히 멋있었고요. 이번 32강전 승리도 멋졌습니다. 이 구자호 선수에게 반집승을 거뒀어요. 초반에는 좀 유리하게 시작했다가 중반에 좀 불리해졌다가 종반 부분에 약간 미세하게 좀 나빴던 상황이었는데 구자호 선수가 끝내기 부분에서 조금 실수가 나오면서 그걸 따라붙어서 역전을 했어요. 구자호 선수도 정말 엄청난 강자인데 최정 선수가 구자호 선수에게 전에도 한번 승리했고 이번에도 승리를 했습니다. 구자호 선수도 이 삼성화재배 우승을 했던 기사입니다. 네. 지금 백이 여기 패를 들어갈 수 있는 값어치 사실 이런 거는 정확히 인공지능이 뭐 어떻게 보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 패가 없다라고 지금 사실 끝내기 집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흑도 백도 똑같은 값어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두 개를 교환해 놓으면은 거의 9대 1이 돼요. 한 뭐 세 집 반 네 집 반 흑이 좋다 나오는 거 보면은 이 패 들어갈 수 있는 백의 어떻게 보면 노림을 인공지능 기준에서는 두세 집 정도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국은 뭐 형세 판단을 하고 또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네요. 딩거 선수가 마지막에 둔 저 위치 때문에 우상기 쪽 집을 계산하기가 참 어렵네요. 사실 저기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판단하면은 계산하기 그렇게 어려운 바둑 같지 않거든요. 중앙만 좀 애매할 뿐이지 나머지 귀 변은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한데 이거 뭐 너무 큰 패가 하나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개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정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여기 패가 뭐 신경 쓰인다고 후수로 여기를 받고 싶은 상황은 아니고요. 좌상 쪽을 이제 둘 만한 상황인데 좌상 쪽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냥 바짝 다가서는 수, 위로 두는 수 아니면 어차피 집이니까 아예 그냥 이런 데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둬버리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이제 두 선수가 착점을 했는데요.
최정 선수는 우상기 쪽 패가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이 자리를 둬도 우상기 패가 남아는 있어요. 남아는 있는데 백이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진 게 흑이 패를 이기고 단수 칠 때는 백이 더 대책이 없고 혹시라도 백이 패감이 너무 많아서 이 패를 백이 무조건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를 젖혀져 있으면은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살짝 당할 뿐이지 뭐 큰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정 선수는 전체적으로 바둑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둑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면 이 패? 백도 부담되니까 이거 뭐 들어올 수 있겠어 하면서 집으로만 보면 방향이 이 상변 쪽이 가장 넓은 곳인데 바둑이 내가 나쁘지 않은데 막상 신경 쓰이네. 그래, 젖혀 있는 거 값어치가 그래도 끝내기로 값어치가 있는 곳으로 지켜내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또 미세한 승부라면 또 약간 실리로 이득 보는 자리들을 더 보게 되는데요. 네. 자, 이대국은 아직도 미세합니다. 이제는 백은 뭐 더 이상 뭐 어디 지킬 곳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선수가 되는 곳이 있다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곳들 뭐 선수가 되는 곳이 있으면 한 수 두 수 둘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위치 그리고 지금은 흑돌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 세 칸의 간격은 혹시나 흑이 여기를 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확실하게 둔다면 두 칸이 좀 확실해 보이는 지금 장면입니다. 아마 세 칸으로 두면 흑이 여기 아예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걸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입구자 둬서 어떻게 보면 포위당해서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데 딱 갖다 붙이게 되면은 이 위치가 어느 정도 지금 넘어가자고 하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여기도 신경 쓰고 여기도 신경 쓰고 이게 수가 날 확률이 꽤 높거든요. 귀에서 수가 난다면 벌린 의미가 하나도 없죠. 네. 자, 역시 멀리 가지 않고 적절하게 벌립니다. 집을 사이좋게 나눠 가진 두 선수이고요. 이대국도 최정 선수가 시간을 훨씬 많이 사용했네요. 두 선수를 비교했을 때는 최정 선수가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그냥 이 바둑과 최정 선수의 남아있는 시간만 봤을 때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물론 초입기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막 시간에 너무 쫓기고 이거 나중에 이런 바둑은 시간이 없을 텐데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37분 남아있는데 전체적으로 바둑이 두텁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분 초입기 바둑에서는 어느 정도 후반으로 그냥 단순 끝내기로 들어가면 실수 안 나오거든요. 지금 자신의 페이스대로 이 정도면 잘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뭐 약한 돌이 있거나 한다면 볼 게 더 많겠지만 이대국은 그런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대 돌이 약하거나 내 돌이 약하거나 돌과 돌이 얽히고 설켜 있거나 그러면은 볼 게 많아지는데 돌들이 다 정리가 된 상황에서 그냥 단순 끝내기다. 그거는 1분 초입기로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김은지 선수와 실커 선수의 대국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의 차이에서 잘 벗어나질 못하네요. 네. 뭐 수순이 좀 많이 진행된 건 아니지만 셰커 선수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좀 착수 속도가 느려졌어요. 네. 김은지 선수 대국은 이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셰커 선수가 뭔가 좀 갑자기 길을 잃었다 이런 장면이 나오면 바로 한번 그 대국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기 전까지는 사실 이기기 좀 힘든 바둑으로 보입니다.
흙이 조금 파고들었긴 했지만 뭐 더 이상 파고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흙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런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부터는 딱히 뭐 어디 둬야 될지 좀 애매한데 중앙에 아직 좀 남아있기도 하고 우하도 비어있긴 해요. 네, 맞아요. 딱 지금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중앙을 이제 둘 것이냐 아니면은 우하 쪽을 둘 것이냐. 참고로 인공지는 우하 쪽을 일단 먼저 추천을 하기는 하지만 우하 쪽과 중앙을 거의 비슷한 그래프로 봐요. 그것은 둘 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양쪽 모두 매력적인 곳이라는 뜻입니다. 중앙을 둔다면 여기 날일자. 최정 선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귀보다는 중앙으로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위치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를 나중에 여기 붙여서 좀 공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딩하오 선수가 혹시 패를 걸어왔을 때를 대비해서도 중앙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네. 딩하오 선수도 올해 1월에는 개인 첫 랭킹 1위를 기록했었는데 현재 11월 랭킹은 6위까지 하락했습니다. 근데 워낙 강한 선수들이 많아서 돌아가면서 1위를 하더라고요. 그 점수 차이가 굉장히 촘촘하죠.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1위 신진서 선수랑 2위 박정환 선수 아니면 뭐 변상일 선수 이 2, 3위와 1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점수 차이가 촘촘해서 예를 들어 이번 삼성화재배 끝나면 또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흙이 마음 같아서는 혹시 조금이라도 더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다가도 물론 100도 약간 부담되겠지만 혹시나 이걸 씌워서 그냥 그대로 소화가 돼버리면 너무 많이 보태주는 상황이거든요. 흙이 바둑이 불리하면 모를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괜히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기를 뭐 날일자나 이 붙이는 선으로 백을 그냥 무난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은 더 들어갈 필요 없이 조금 무난하게 이 또 최정 선수가 형세를 좀 낙관하는 경우가 좀 또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지금은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와, 저는 귀로 붙이는 거는 화점 자리 붙이는 거는 사실 그래프가 엄청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와, 의외로 그 사활이 물론 최정 선수가 둘 리는 없을 거라 생각은 되지만 만만치가 않나요? 네, 만만치가 않은데요. 거의 뭐 인공지능이 나도 잘 모르겠어 약간 그렇게 말할 정도로 흙의 그래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전투가 고작 6대 4도 안 돼요. 지금 저 사활을 이야기할 때. 하지만 그거는 인공지능 기준에서 뭔가 흙이 정말 치열하게 버티는 그런 묘수들을 이야기했을 때 상황인 것 같고요. 이 패가 약간 걱정이 돼서 바둑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을 지키면서 끝내게 했던 최정 선수가 갑자기 바둑이 나쁘다고 보고 여길 붙이는 엄청난 승부수를 둔다? 앞뒤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뭐 붙여서 지켜줄 건지 날일자에서 지켜줄 건지 그냥 이 부분을 둬서 지켜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워낙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뭐 더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을 붙여서 이 자리를 이제 끼워 이으면 지키고 백도 여기 지키고 그러고 이제 아마 중앙 쪽으로 손이 올 것 같아요. 이 대국은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좀 변동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저 그래프는 어떻게 보면은 막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집 차이는 정말 많이 나봐야 뭐 2집 이상은 잘 안 날 것 같은 그런 바둑입니다. 거의 뭐 끝날 때까지 미세할 수밖에 없는 바둑입니다. 딩하오 선수도 끼워 이은 장면에서 자리를 한번 비웠습니다. 최정 선수도 만약에 내가 시간이 지금 적고 이거 분명히 뭐 초에 몰려서 흔들리는 상황이 될 거다 라고 판단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여기 지키는 거를 빠르게 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잠깐 이제 고민한 이유는 시간으로 그렇게 쫓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을지 혹시 호구 쳐서 지키는 건 어떠지? 예, 이런 것도 좀 여유 있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바둑판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형세 판단에 여념이 없고요. 일단 흙은 뭐 여기를 무조건 지키긴 지켜야 됩니다. 모양은 당연히 있는 건데 어차피 이수 둘 때 뭐 백이 2패를 막 버틸 것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정 선수는 돌이 이 부분에 있어야 중앙 쪽 집 지키는 상황이 왔을 때는 돌이 이거보다 이게 좀 더 나으려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곳을 지키고 네. 백도 뭐 안 지키더라도 수가 나는 상황은 아닌데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거 자체가 백이 지킨 거랑 이만큼 깨지는 거랑 여기만 놓고 봐도 제법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백도 하나 이제 받아줘서 결국 받는 순간 이 모양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흙이 있고 백도 두고 흙이 날일자도 좋고 우하기도 좋긴 한데 아무래도 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 날일자로 중앙 쪽 집을 좀 키우면서 나중에 우변 쪽 붙여서 끝내기 하면서 우변 돌을 노릴 수 있는 중앙 쪽으로 돌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딩하오 선수는 중국 랭킹 6위이고요. 32강에서 이 한국 랭킹 6위인 강동현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동현 선수에게 한 판을 이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강동현 구단에게 완승을 거뒀습니다. 강동현 선수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 실수가 나오고 판단 착오가 나오고 그 이후에 한 번도 힘을 못 쓰고 완패를 당했습니다.
안정기 선수와 당이페이 선수의 바둑은 아까 전에 이제 한 7대 3 정도까지 당이페이 선수가 유리하다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당이페이 선수의 대마가 잘 타개가 됐을 때 수치였고요. 지금 좀 안전하게 타개를 하려고 하는 수를 두자 6대 4도 차이가 안 납니다. 누가 유리한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금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자, 최정 선수 시간을 물쓰듯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잠깐 생각했던 건 저는 솔직히 그럴 수 있지 뭐 한 30분 정도 남아있고 그렇게 시간에 많이 쫓길 것 같은 바둑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뭐 둬야 되는 위치가 있거나 혹은 이 두 개 같은데 이걸 놓고 한 5분 가까이 생각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우측 하단에 안정기 선수와 당이페이 선수의 AI 스코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만치 않았을 수 있었는데 당이페이 선수가 다시 또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대공은 차라리 제가 잠시만요. 안정기 선수 대국은 제가 판을 하나 띄워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딱 한 수 만에 막 그래프가 갑자기 물론 뭐 그래봤자 집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수를 이제 인공지능이 좀 실수다 이렇게 좀 판단했는지 대마를 공격하는 장면까지는 확인했었고요. 네. 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최정 선수와 김은지 선수는 딩아오 선수와 셰커 선수와 16강전을 치르고 있고요. 자, 안정기 선수 일단 당이페이 선수가 마지막에 늘면서 이돌은 이제 삶을 확보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앙을 밀어간 수로 원래 이제 흙이 뭐 그냥 늘던지 붙이던지 해서 흙돌이 차단 안 되게 이제 타개를 하면은 흙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밀어가는 수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백이 이때 여기를 젖혀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백이 아주 조금이라도 이러고 이제 중앙 쪽을 백이 제압하게 되면 아주 조금이라도 백이 좋고요. 간신히 사는 모습이네요. 네. 흙이 여기 하나 젖혀놓고 진행되면 조금 더 탄력이 붙는다고 그래서 이러면 흙이 뭐 한 집 정도 좋을까 말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흙의 전체도를 못 잡을 거라고 판단하면 무조건 차단해서 중앙 일부분을 어느 정도 나의 집으로 만들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안정기 선수는 지금 우변 쪽에서 집으로 많이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잡으러 가는 공격을 선택을 했고 이 정도로 중앙을 일부분 잡는 것 정도로는 이거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기 선수가 이 장면에서 늘자 인공지능은 그거 못 잡아 공격이 안 되는데 그거 못 잡는다고 보면은 살려주고 일부분이라도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흙에 우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수 만에 5대5에서 갑자기 한수 만에 그렇다면 우변도 손해를 보고 지금도 손해를 보면서 잡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 대국 같은 경우는 안정기 선수와 당이페이 선수의 대국 같은 경우는 물론 하면 쪽 돌이 완벽하게 지금 살아있지는 못해요. 안정기 선수는 끝까지 여기 사활로 좀 승부를 보려고 하는 상황이고
좀 공격이 여기서 좀 어떻게 먹혀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바둑이 되겠지만, 만약에 저 인공지능 그래프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거는 공간이 넓어서 공격이 아예 그냥 안 돼, 공격 실패가 맞다면 우변에서의 손실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비 선수가 확실히 좀 우세를 잡은 그런 바둑입니다. 지금 한국 선수 이 3명의 상황을 봤을 때는 최정 선수 대국이 가장 좀 이길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최정 선수가 장고를 한 이유가 있네요. 저는 뭐 당연히 지금 어디로 뭐 여기일까 호구칠까 이거는 사실 잠깐 생각하는 정도지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왜 여기서 고민하지 했는데, 결국 최정 선수는 이곳을 지키면은 백돌이 여길 지킨다고 생각하면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 수를 두면 백돌이 중앙 쪽으로 온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중앙 쪽을 지키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이곳을 붙여서 만약에 치받으면 늘어서 중앙 쪽 집을 지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은지 선수 그리고 안정기 선수도 비세이고요. 최정 선수의 대국은 미세합니다. 최정 선수의 대국으로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